1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쪽 게임 이론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고, 이제 좀 전형적인 타입의 문제들과 쉬운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 개수는 많지만 이제 금방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약간 난이도가 있는 테마가 하나 정도 섞여 있어서요. 그 부분 또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월 전략 균형이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 이를 완화시킨 것이 내시 균형입니다. 따라서 우월 전략 균형은 당연히 내시 균형이죠. 하지만 내시 균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월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복점에서 꾸르노 균형과 게임 이론의 내시 균형의 개념이 어떤 닮은 점을 갖고 있는가? 자, 꾸르노 균형을 꾸르노 내시 균형이라고 불러요. 내시 균형의 정의는 이탈 유인이 없다라고 하죠. 이탈 유인이 없는 균형을 우리는 내시 균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꾸르노에서 달성된 균형은 이탈 유인이 없습니다. 교점에서 떠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꾸르노 내시 균형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전에서도 꾸르노 내시 균형을 도출하시오라는 문장을 만나실 가능성도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내시 균형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신은 내시 균형 전략을 사용해야 할까? 내시 균형 전략이라는 것은 서로 이탈 유인이 없는 균형을 찾았을 때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갑자기 이제 막 나갈 수도 있어요. 내시 균형에 따르면은 이윤이 100하고 100인데 상대방이 내시 균형과 상관없는 악의적인 균형을 취해버리게 되면은 내 이윤이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내시 균형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았을 때까지 내가 내시 균형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 자,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00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표가 조금 길어지긴 해요. 이제 바위보 게임이기 때문에 이제 3 곱하기 3의 그 그래프가 일단 그 수식이 표가 정리가 되는데요. 어차피 제로섬이에요. 이제 한쪽에서 지면 한쪽으로 100원을 전달하는 것이고요. 비기면 안 주겠죠. 비기면 안 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0,0, 0,0이 나올 것이고, 이제 상식선에서 가위, 바위 이쪽이 이기죠. 마이너스 100에 이쪽은 100이 될 것이고, 이번엔 반대로 얘가 이기죠. 100에 마이너스 100 이런 좌표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다 찍을 수가 있어서 이쪽이 뭐 100, 마이너스 100이고 이쪽은 바위가 지잖아요. 마이너스 100에 100. 자, 이런 식으로 숫자만 잘 설정하셔가지고 가로만 잘 취해 놓으시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보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죠? 뭐 마지막까지 하시면 마이너스 100에 100이고요. 이쪽은 100에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표를 짜는 것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 게임에 균형이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인데, 순수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찍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위를 낸다면 나는 이 점을 취할 것이고, 다위를 낸다면 나는 여기를 취할 것이고, 보를 낸다면은 나는 이제 100이라는 좌표를 찍어야 되겠구나. 뭐 없죠. 순수 전략 균형, 우월 전략 존재하지 않죠. 반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위쪽으로 이제 뻗어요. 가위일 때는 요 세 개 중에서 얘가 제일 높고, 그리고 이 세 개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고, 이쪽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기 때문에 내시 균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순수한 전략은 실제로 균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랜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라는 게 있어요.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여기서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변수가 지금 전략이 3가지나 존재하기 때문에 수식으로 짜는 게 조금 귀찮은 작업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예컨대 나는 얘를 P1으로 얘를 P2로 정하면은 얘는 1-P1 P2의 확률로 분배를 하겠죠. 그죠? 상대방이 여기를 Q1으로 여기를 Q2로 정하면 얘는 1-Q1 Q2로 이렇게 그 분배를 시키겠죠. 이거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P1과 P2가 얼마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1-P1 P2가 얼마인지는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쪽을 A라고 했을 때 A의 이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A가 현재 지금 만약에 가위를 내면 어떠한 기대보수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마치 행렬식 세우는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한 번에 할게요. A가 만약에 바위를 내면, 또 만약에 A가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보를 내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보수는 얼마가 될 것인지를 찾는 것인데, 이 표에는
P라는 변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컨트롤할 수 있는 Q라는 변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기대보수가 나와요.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렇게 미지수로 두고 설정을 하면은 봐요.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가 돼요. 100 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도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00에 이쪽은 100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럴 확률이 Q1이고 이럴 확률이 Q2가 되고 이럴 확률이 1-Q1 Q2가 되는 것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쪽도 Q1이 되고 이쪽도 Q2의 확률로 그리고 이쪽도 1-Q1 Q2의 확률로 정해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Q1 Q2가 됩니다. 자, 이 모든 상대방의 Q에 대응한 나의 행동 전략이 실제로 기대보수가 높은 쪽이 존재한다면 그쪽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안 되는데요. 변수가 지금 현재 좀 많죠.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변수가 좀 많을 때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수가 두 개면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방식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고 출제가 된다면 그쪽이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모든 기대값이 일치할 때 보통 균형이 나와요. 모든 기대값이 일치할 때 균형이 나오는 것은 해보니 그 교점이 보통 답이더라라는 나의 사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절대 출제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지금은 반응함수를 도출하자니 변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죠? Q1과 Q2에 대한 반응함수는 변수가 나 혼자 이제 하나 설정하고 쟤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별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는 과정에서 영역으로 따지는 방식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서 요령껏 접근하는 거를 하나 정도는 알자라는 것입니다. 모두 일치할 때 실제로 경제의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각각 3분의 1이라는 게 눈에 처음부터 보이죠? 가위바위보를 이길 확률에서 기대값을 극대화시키려면은 한쪽으로 몰아내는 건 약간 위험 선호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이고 기대보수가 극대화되는 쪽으로 가려면은 3분의 1씩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데 실제로 모든 변수들이 일치할 때 실제로 균형이 달성된다라고 체크만 해두시고 이 문제는 패스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뒤에 혼합 전략 내시 균형이 다시 등장하면요. 정석적인 풀이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5번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책 보고 바로 하시죠. 표 같이 눈으로 봐주시면 돼요. 기업 1 입장에서 상대방이 B1이라는 전략을 취하면 나는 5하고 9를 비교해서 9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9 위에 점을 찍습니다. 점 찍으시고 기업 2는 B2라는 전략을 취했대요. 기업 1 입장에서는 7하고 8을 비교하면은 8이 높기 때문에 8이라는 좌표를 찍습니다. 우월 전략이 있네요. 기업 1의 우월 전략은 A2입니다. 자, 기업 2 것도 한번 봤더니 상대방이 A1이라는 전략을 취하면 첫 번째 줄에 8하고 4를 비교해서 8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그 위에 점을 찍습니다. 그 밑에 있는 A2에 대해서는 6하고 3을 비교하면은 6이라는 전략이 더 높은 보수를 보장을 해주니까요. 그쪽에 점을 찍습니다. 기업 2도 우월 전략이 있죠. 그죠? 따라서 실제로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든 케이스라고 하는데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웬만한 보수표는 실제로 우월 전략 균형이 안 나타나요. 한쪽이 우월 전략이 있어도 반대쪽이 우월 전략이 아닌 경우가 있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우월 전략 균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용어상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답을 적을 때에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9,6이 답이 아니에요. 9,6은 그런 정답이 나왔을 때 보수를 나타낸 것이고 여기서는 A2, B1이 답이에요. 전략 조합을 답으로 내셔야 됩니다. A2, B1이 답이고 그때의 보수는 9,6이다 라고 하시는 게 답안을 작성하는 법입니다. 6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어렵지 않습니다. 내시균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교재에 점 찍으세요. 따로 필기하실 것도 없어요. 오른쪽 위에 봐주시면은 B1이라는 전략에 대응해서
왼쪽 라인에 3하고 0을 비교하게 되죠. 3에 점 찍어요. 그 다음에 B2라는 전략에 대응해서는 오른쪽 라인의 그 가로 안에 왼쪽 숫자들 0하고 3을 비교해서 3에 점을 찍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시균형 찾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반대로 A1이라는 전략에 대응해서는 위쪽 라인의 뒤에 있는 숫자들인 3하고 0을 비교해서 3에 점을 찍고요. 밑에서는 0하고 3, 오른쪽 3에 점을 찍습니다. 둘 다 점이 찍혀 있는 게 두 개죠. 내시균형은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내시균형은 이제 A1, B1 그리고 또 A2, B2가 둘 다 답이에요. 내시균형은 두 개, 세 개, 네 개 나올 수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이탈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7번. 자, 지금 현재 고급이 있고 이제 대중용이 있는데 어느 점을 선택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윤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뭐 눈으로 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만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나올 수 있는 개념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뭐 좀 필기를 하도 뭐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대중용이 있고 고급용이 있고요. 대중용이 있고 고급용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숫자들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오른쪽에서는 85, 이제 55가 나온대요. 숫자가 똑같으면 이제 그리기는 편한데 숫자가 다르죠. 아래쪽에 있으면 28, 78이 나오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5,5입니다. 일단은 내시균형부터 빨리 찾아보자고요. 대중용을 선택하면 나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이 점을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가 될 것이고 고급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자 이쪽에 왼쪽에 대중용 기준으로는 두 개 숫자를 비교하니까요. 아마도 이 점에서 이제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78이 이제 최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죠. 내시균형은 두 개가 존재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업 1 입장에서 대중용을 선택해서 기업 2가 자연스럽게 이제 고급품 쪽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기업 1에게 유리해요. 그죠? 보수가 되게 높잖아요. 85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업 2가 먼저 대중용을 선점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쪽이 더 높은 보수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선행자의 이득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먼저 결정을 할 수만 있다라면은 나에게 유리한 전략을 취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되죠? 그죠? 두 번째, 최소 극대화 전략을 쓴대요. 최소 극대화 전략. 자, 이거 구하는 법 말씀드리기 위해서 표를 적은 것인데 얘를 취하면 상대방 전략과 상관없어요. 얘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될 수도 있고 85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죠? 이쪽 전략을 취하면 28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5가 되죠. 최소값 중에서 극대화되는 전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딴 거 볼 거 없이 이쪽 전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봐요. 대중용을 이제 취하게 되면은 두 개의 숫자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가 바로 최소값입니다. 고급용으로 가게 되면 고급품으로 가게 되면은 5가 최소값이죠. 최소값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고급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제로 균형은 내시균형일 때는 선택되지 않았을 점인데 고급, 고급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서로 협조하는 전략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협조를 한다라는 거는 예컨대 이윤을 나눠 갖는 거예요. 나눠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면 둘의 합이 가장 극대화되는 점을 찾습니다. 이거보다는 이게 훨씬 더 크죠. 합한값이. 따라서 실제로 이제 협조를 한다는 거는 공동이윤 극대화예요. 공동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협조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둘 다 아니지. 기업 1은 대, 그 다음에 기업 2는 고급이라는 전략을 취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협조 전략을 취해서 이제 이게 잘 분배가 되면 괜찮은데 기업 2가 이제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아니지. 기업 1이 말을 안 듣고 이제 분배를 안 해주고 그러면 또 깨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협조를 해서 균형을 달성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자, 8번 봅시다. 8번. 그 데이트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수는 야구장 가자고 하고요. 지연이는 음악회에 가자고 해요. 두 사람의 의견이 결렬되어 아무 데도 갈 수 없게 되면 그들의 기분은 가장 나쁜 상태가 되는데 요거 전제 하나 깔아야 됩니다. 처음에 내가 제안을 해요. 제안을 하고 똑같은 제안을 하면은 가는 거고요. 다른 제안을 하면 안 간다라고 가정을 깔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추가 협의를 통해서 한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기본적인 가정은 같은 곳에 가자고 이야기할 때는 그곳에 이동한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곳에 가자고 이야기할 때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깔아야지만 문제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표를 봐주시면 야구장 가는 거하고 음악회 가는 거하고 보수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각각 이제 야구장에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음악회에 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야구장에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음악회에 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이 지연이에요. 왼쪽이 지연이고 이쪽이 이제 민수라고 한다면은 결렬되면 둘 다 효용이 제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결렬은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종이 쪽지를 꺼내가지고 일치하면은 역시 우리는 뭐 연인관계 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어긋나면은 무조건 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요. 이쪽은 1,2가 되고요. 이쪽은 이제 2,1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시균형 찾는 건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죠? 내시균형 찾는 것은 이렇게 하면 여기로 갈 것이며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갈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로 갈 것이다. 맞죠? 그죠?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 만나서 야구장에 가면 영원히 야구장만 가야 돼. 그쵸?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야구 뭐 규칙도 배우고 뭐 팬이 될 수 있어. 처음에 이제 음악회를 가면은 영원히 음악회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실질적으로 무슨 시한부 연인이 아니잖아요. 한번 결정해서 가면 끝. 뭐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이 문제는 두 번째처럼 혼합 전략을 허용했을 때 내시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무슨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결정되면 끝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안을 할 때 여기를 P로 여기를 1-P로 그렇죠. 합해야지 1이 되는 것이니까 이쪽을 Q로 1-Q로 전략을 짜서 실제로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맞을 수는 없지만 어떤 비율로 제안을 할지에 대해서 양자가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 전략 내시균형 정석 풀이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혼합 전략을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연부터 볼게요. 지연의 행동 원리. 지연의 행동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expected revenue라고 합시다. 효용이긴 해요. 효용이긴 하지만 뭐 그냥 수익이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지연이 만약에 야구장에 가자고 했을 때 기대 수익이 존재한다면은 이제 음악회에 간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도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봐요. 야구장에 간다고 하면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음악회에 간다고 하면은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확률은 내 P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P는 내가 어떻게 정하겠다라는 나만의 변수가 되고 상대방이 정해버린 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Q, 1-Q, 이쪽도 Q, 이제 1-Q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쪽은 Q가 나오고요. 이쪽은 계산을 해봤더니 플러스 2-2Q가 나왔어요. 만약에 Q하고 2-2Q를 비교해서 왼쪽이 더 크면 지연이는 이제 야구장만 이름을 써가지고 제출을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왜냐면 위쪽에서 기대 보수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연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P밖에 없어요. 이 P를 얼마로 설정하면은 내가 야구장이라는 그 제한만 하게 됩니까? 1로 설정하면 되죠. 1-P를 제로로 만들면 되죠. 양자가 일치하면 어떻습니까? P 값은 어디에 위치하건 상관없어요. 완전히 기분 내키는 대로 랜덤으로 설정해도 기대 보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이 더 크면은 음악회만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조정 가능한 변수를 0으로 설정해 버리면 돼요. 그럼 1-P가 1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회만 간다라고 이제 수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민수의 행동 원리를 보려고 해요. 민수의 행동 원리는 똑같습니다. 야구장에 간다고 할까 아니면은 이제 음악회에 간다고 할까라는 이 기준을 잡습니다. 야구장에 간다고 할까 음악회에 간다고 할까 마찬가지로요. 이제 2가 될 수도 있고 밑에 0이 될 수도 있고요. 제일 오른쪽 라인이죠. 0이 될 수도 있고 이제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조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확률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정해주는 이 P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2p가 바로 나의 기대보수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1-p가 바로 본인의 기대보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접근하면 되겠죠. 2p하고 1-p를 저울질했을 때 왼쪽이 더 크면 야구장 가는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1로 설정하면 그만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고 계시죠? 그죠? 양자가 일치하면 랜덤이에요. 어차피 나의 기대값은 일치하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 모든 값들이 내가 선택 가능한 영역이 되고요. 오른쪽이 더 크면은 Q값을 0으로 설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립방정식 푸시면 되는데요. 구간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죠? 그래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요. 이제 필기하신 거 보고 따라오시면 돼요.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인 P하고 Q 이거를 기준으로 일단 1,1 안에서만 비교를 하면 충분해요. 왜냐하면 P와 Q는 1을 벗어날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선 이제 지형 거부터 먼저 보자면은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 기준 얼마야 이거? 넘기면은 Q는 3분의 2가 되나요? 3분의 2? 따라서 실제로 상대방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였던 3분의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Q값이 3분의 2면 저기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기대보수가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는 0과 1 사이 값 그 어떤 점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점들이 나에게는 이제 기대보수, 기대 효용 극대화에 반하지 않아요. 만약에 3분의 2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3분의 2보다 크면 보시죠. 3분의 2보다 크다는 거는 넘겨서 이쪽이네요. 이쪽 Q가 3분의 2보다 크면 이쪽이기 때문에 P값을 1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3분의 2보다 크면 나는 P값을 1로 설정하게 될 것이고 이제 반대의 경우는 제일 밑에 있는 거겠죠. 3분의 2보다 작으면 나는 P값을 0으로 설정하게 될 거예요. 됐죠? 그죠? 두 번째 얘를 놓고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는 기준을 어디 잡으면 되냐면은 넘겨서 등식이 되는 거 3분의 1 그죠? 3분의 1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자 3분의 1을 기준으로 자 요 정도 좌표로부터 3분의 1이 실제로 결정이 되면은 본인은 어떤 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영역이 본인의 자연스러운 리액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여기 보실까요? 3분의 1보다 작으면 어때요? 3분의 1보다 작으면 이거죠. 그죠? 3분의 1보다 작으려면 이 영역이죠. 따라서 Q를 0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Q를 0으로 설정하면은 여기에요. 3분의 1보다 크면은 위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위의 점입니다. 이게 바로 민수의 리액션 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연의 리액션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혼합 전략을 허용하게 되었으면은 여기가 정답이고요. 그죠? 실제로는 교점이 두 개 더 나타나게 되죠. 얘네들을 우리가 순수 전략이라고 불러요. 순수 전략이라고 부르고 얘를 이제 혼합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합 전략에 허용되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혼합 전략이 허용된다라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달성되는 균형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3분의 1, 3분의 2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필요해요. 혼합 전략을 허용하게 되면 순수 전략 말고 혼합 전략을 찾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 교점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제 3분의 1, 3분의 2의 확률로 각각 야구장과 음악회를 표를 던지게 되겠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 뭐 치킨 게임 아닙니까? 치킨 게임. 이제 마주 서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충돌되기 전에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제 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죠. 내시균형 찾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제 눈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수가 돌진하면 경식은 왼쪽에 있는 숫자 나란히 있는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을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위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 3하고 1을 비교하면 되죠. 위아래에 있는 3하고 1, 3의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경식이 돌진을 하게 되면은 위쪽 라인의 이 뒤쪽에 위치하는 숫자인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3 중에서 마이너스 3 위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방향 전환을 했을 때에도 밑에 있는 라인에 3하고 1을 비교하면 되니까요. 3 위에 점을 찍으시면 됩니다.
내시균형은 두 개예요. 내시균형은 두 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내시균형이라는 것이 운전면허를 딴 기념으로 위험한 게임을 했을 때 그 음수가 의미하는 게 사막이 아니면 반복 게임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치킨 게임이라는 건 처음에 만약에 물러서면 앞으로도 영원히 물러선다는 의미를 조금 가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돌진하면은 이놈은 무식하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돌진 뭐 이런 개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제로 내가 이제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하다 보니 내시균형이 두 개이지만 처음에 이기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나는 무조건 돌진할 거다. 상대방은요. 나도 무조건 돌진할 거다.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공약을 통해서 나의 신뢰를 만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말이 됩니까? 그 누구는 나는 아니야, 나는 우회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돌진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방안들이 일반적으로 신빙성 있는 공약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방법 별거 없어요. 공약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평판이에요. 저놈 진짜 무식한 놈이야. 한다면 하는 놈이야. 이렇게 만들어주면 실제로 평판에 의해서 신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평판이나 소문이나 비슷하죠. 그죠? 두 번째는 더 무식한 방법이 있어요. 핸들을 묶어버려. 출발하기 전에 핸들을 묶은 거를 사진 찍어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줘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돌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유서를 써요, 유서를. 뭐,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실제로 그 신뢰도만 높여주면 돼요. 신뢰도를 높여주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출에 이런 유치한 치킨 게임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보통은 오히려 이러한 치킨 게임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학, 국제 정치학이 많이 언급됩니다. 실제로 국가 간의 이제 논쟁에서 이제 게임 보수표 설정하고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사실 이쪽이 경제학 이론에 가깝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기업들 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면은 나 무조건 많이 만들 거야 라고 했으면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평판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부지를 무조건 구매해버린다라는 약간 무식한 방법을 취한다든지 뭐 지시를 내리고 사장이 어디 오지로 떠나버려요. 오지로 떠나서 뭐 예컨대 연락이 안 닿는 곳으로 떠나야지 의미가 있겠죠. 지시를 내렸고 연락이 닿는 곳으로 떠나면은 지금 급히 본인의 의사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글의 법칙 이런 것도 안 돼. 진짜 뭐 버뮤다 삼각지대로 가든지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가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교과서에 적혀 있어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래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의미 정도만 떠올려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서를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어요. 뭐 고마웠다 친구들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은데 아주 유치하긴 하네. 하지 말아야죠. 문화인이라면 이렇게 그 치킨 게임 같은 거를 안 하는 게 맞는데 이제 국제 정세 사이에서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신났죠? 신났다기보다는 모르겠어요.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예요.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하는데 원자재 수출이 많습니다. 부속품 같은 거 수출이 많은데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너무 장기화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빨리 수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게임이론 얘기하다 말고 이거 진지하게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그 가빌병사와 기존의 기업인 진선미사가 다음과 같은 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진입하는 거하고 대응한다라고 적혀 있다라면 이거는 동시 게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동시 게임은 아니고 순착 게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착 게임으로 실제로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처음 나왔으니까 어렵지 않지만 한 번만 좀 간단하게 결정마디를 고려해서 한번 표를 게임나무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가나다사가 이제 진입을 할 수도 있고 자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사가요. 이분들은 강하게 대응할 수도 있고 약하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자, 강한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약한 대응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아래쪽을 구별하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보시는 것처럼 자제하면은 양자의 보수는 똑같이 8,12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뭐 쪼갤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8,12, 8,12 적으시면 되고 위쪽에서는 5,2, 11,3이 나온대요. 5,2, 11,3 이렇게 나옵니다. 1번 문제는 풀었죠. 자, 게임나무로 설정되었을 때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각각의 이 부분 게임이라고 불러요. 지금 두 라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게임과 아래쪽에 있는 게임을 우리는 부분 게임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 게임에 대해서 내시균형을 먼저 찾는 게 출발입니다. 보세요.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게임의 균형은 뭐야? 두 개를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부분 2하고 3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뒤쪽에 있는 숫자가 본인의 보수이기 때문에 2보다는 3이 더 높은 보수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그 라인을 하나 찾는 것입니다. 위쪽 라인에서 부분 게임 내시균형은 진입하고 약하게 대응하는 것이에요. 그죠? 아래쪽에서는 숫자가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자제하면 이래저래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이거 통일시켜가지고 8,12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가나다사는 이제 부분 게임들 중에서 완전 내시균형을 구해야 돼요.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숫자 두 개를 비교해서 진입으로 갈지 자제로 갈지를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밑에서는 뭐 비교하고 말고 8이죠. 위에서는요. 11입니까? 위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부분적으로 내시균형을 찾고 남아있는 것들, 실제로 발생된 라인들 중에서 그 앞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하면 위쪽이 크기 때문에 진입하게 될 것이고 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정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강하게 그러니까 진입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제 진선미사에서 위협을 했어요. 이게 신빙성 없는 공약이에요. 내가 실제로 진입하면은 어차피 이제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진선미사의 사장은 불도저 같은 사람이라서 한 번 말하면 꼭 지킨다라는 평판, 그죠? 평판이 중요해요. 그 사람은 진짜 말하면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행했던 경험이 몇 번 있어.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제 내 손을 묶는 행위라고 불러요. 타이트 마이 핸즈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약이 신빙성이 없는 걸 신빙성 있게 만드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평판이에요. 평판. 손해가 나더라도 말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경제가 이제는 물가를 안정화시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민간이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정말 한국은행의 총재를 전통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싫어하는 쪽에 지지를 해왔던 사람을 앉히는 게 바로 그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매파 비둘기파가 있다고 하죠. 강경하게 뭐 진행하는 사람들과 약하게 좀 점진적으로 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이제 옐런도 이제 비둘기파였고 파월도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월이 자연적으로 정책을 펼치지 급진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판이 만들어준다는 신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하고 떠나면 돼요. 지시하고 떠나서 전화기 두고 갔다 뭐 이러면서 떠나면 되는데 유치하지만 아직도 교과서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공장을 부지를 구매해 버리는 거예요. 구매해 버려서 이제 사실 이쪽은 구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쪽과 상관없이 무조건 구매를 해버렸기 때문에 강하게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게 되면은 그럼 예컨대 약하게 하면은 괜히 샀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쪽의 신뢰성이 확 생겨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이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고요. 11번. 자, 공동체에 A형과 이제 B형의 독수리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둘 다 독수리지만 매 비둘기 게임이라고 이름은 달려 있어요. 둘 다 늑대라도 매 비둘기 게임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처음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등장했는지는 상관없어요. 자, 지금 현재 보수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A형끼리 만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B형끼리 만나면 조금 온순한가 봐요. 그래서 5,5가 됩니다. 자, 이 표를 먼저 그려놓고 이야기를 출발하면 되겠죠. 자, 이 표를 그려놓고 나서 보니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A, B로 보수표를 설정해서 만들어 놨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이 A가 이 A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그 둘의 메커니즘을 만나서 기대값에 대해서 도출할 때에는 그 양자를 모두 같은 변수인 p로 설정하면 그만입니다. 이쪽 p, 이쪽 1-p, 이쪽도 p, 뭐 1-p인데 사실 얘는 안 써요. 얘는 안 씁니다. 자, A형 비둘기의 기대 보수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했는데 -1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 제대로 적었죠. -1이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확률은 p, 이쪽은 1-p 확률인 것이죠. 그죠? 왜냐면 이제 P는 실제로 결정기 비율이 아니고요. 분포 비율이니까. 그죠? 그리고 두 번째, B타입의 평화적인 이 독수리가요. 0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P의 확률이고 이쪽은 1-P의 확률이잖아요. 양자가 일치하는 점이 실제 분포 비율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위에 있는 거 계산을 해봤더니 8 -9p가 되는 것이고 이쪽은 5 5p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싹 그려봤어요. 자, 실제로 이쪽을 p로 설정한 것인데 1을 벗어나는 영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1을 벗어나는 거는 뭐 분포 비율이 120% 그런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8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9니까요. 9니까 p가 1일 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영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쪽은요 5-5p가 되기 때문에 1일 때 1이에요. 이렇게 5 기준으로 이 느낌의 그래프가 되려나요? 비율을 조금 맞춰봤습니다. 이 교점이 바로 분포 비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맞춘 거 치고는 답하고 좀 안 맞네. 4분의 3입니다. 4분의 3. 정답은 4분의 3이 되고 뭘 잘못했을까? p가 1일 때 8, p 1일 때 -1 맞는 것 같네. 둘 사이로 조금 더 밑으로 내렸어야 되나? 됐어요. 상관없어. 어쨌든 교점의 답만 정확히 맞추면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교점이 4분의 3 맞아요? 4분의 3?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맞겠죠 뭐. 4분의 3. 그림이 되도록 예쁘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안 나서 좀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맞을 거예요. 맞을 겁니다. 아, 여기 너무 내가 밑으로 내렸나 보다. 됐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8번에서 예를 든 사랑 싸움의 보수 행렬을 불완전 정보 게임의 게임남으로 바꿔보라는 것인데 이거는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진짜 의미가 없는 표밖에 안 나와요. 하산이라는 분께서 자연을 참여시켜서 이 불완전 게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방식을 실제로 이제 정돈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주어진 보수표로는 애매한 게 정보가 부족해요. 정보가 부족한 게 일반적으로 여기 적혀 있는 보수표 말고 하나 더 있어야 돼요. 하나 더 있어야지만 그 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비, 불완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 베이지 내시균형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표를 하나만 받아서는 실제로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해설지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문제이니까 신경 안 쓰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 어렵거든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본 수업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이거 뭐 보수표로 할 때 게임남으로 바꾸는 거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이제는 됐어요. 됐습니다. 게임남으로 바꾸는 방법은 아까 했죠. 여기 지우다 많아요. 여기 있네.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지연 넣고 여기 이제 음악회 모시기 그 다음에 민수 넣고 음악회에서 보수표 설정하면 끝이에요. 근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13번 차세대 게임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A 방식을 갈지 이제 B 방식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 전략을 허용했을 때 내시균형을 도출하시오라고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표를 통해서 아까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던 혼합 전략과 관련된 부분을 답을 찾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이 문제의 요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하는 방식이 워낙에 똑같아서 재차 두 가지 작업을 하는 건 좀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표 하나 정도 짜보는 걸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정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A 방식과 B 방식이 있는데 현재 주어진 보수표가요 5,1
5,1. 사실 방식이 다르면 돈이 더 드는가 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쪽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이쪽은 1,5가 됩니다. 내시균형 찾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죠. 그죠? 자, 5하고 마이너스 2를 비교하면 여기. 두 개 비교하면 여기. 이렇게 두 개 비교하면은 여기. 이쪽 두 개 비교하면은 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내시균형 두 개인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가 떠올라야죠. 선행자의 이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결정 내릴 수 있다라면은 그분의 이윤이 더 높아진다라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합 전략을 허용하게 되면은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는 수식 가지만 설정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왼쪽에 있는 기업이 가나다사예요. 가나다사. 또 하필이면 또 겹치네. ABC사. 가나다사의 expected revenue는 상대방이 혼합 전략이에요. Q, 1-Q, P, 1-P를 기준으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습하는 셈이 돼버려요.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확률을 내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하는 Q라는 확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가나다사가 이제 B라는 전략을 취했을 때 기대보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곱하고요. 이쪽은 1-Q를 곱하게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Q잖아요. 그래서 7Q-2 이쪽은요. 이쪽은 1-Q잖아요. 그러니까 1-3Q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긴 해야 돼요. 예컨대 7Q-2하고 1-3Q가 지금 왼쪽이 더 크면 같으면 오른쪽이 더 크면 내가 P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왼쪽이 더 크면 P를 1로 오른쪽이 더 크면 P를 0으로 일치하면 0과 1 사이 값으로 P를 내가 랜덤으로 아까 했던 방식하고 똑같죠. 그죠? B쪽은 생략해 볼게요. 생략해 보시고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실제로 혼합 전략이라는 거는 양자의 기대보수가 일치할 때 균형이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풀면 안 돼요. 혼합 전략은 기대보수가 일치할 때 결정되는 것이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 정석적인 풀이법에 따라서 저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교점을 목격한 채로 저기가 혼합 전략 균형이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답을 추정하는 건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와서 보니 앞쪽에서 생략했던 가위바위보 게임 역시 기대보수가 모두 일치할 때 균형이다라는 걸로 도출을 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어렴풋이는 그게 혼합 전략이겠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비약이에요. 일치할 때 답이다가 아니고 이런 논리 구조화의 교점이 답이고 그래서 그 좌표에서 각각 P와 Q가 얼마가 되는지를 찾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다라는 거예요. 일치할 때이기 때문에 Q값은 10분의 3이에요. 정답이. 10분의 3이고 이제 P값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0분의 7 나와요. 10분의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다시 뭐 길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솔직히 이제 귀한 시간을 뺏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렇게 그 그림도 그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보는 걸로 제가 맡기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를 봐주시면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교점을 찾는 방식인데 다음 페이지에 지금 그 게임 나무가 있죠. 그거 보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작업은 1. 부분 게임 내시균형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 게임 내시균형을 구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잘라서 위에 거를 먼저 구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잘라서 위에 거에 대한 내시균형을 먼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쪽 게임에서의 부분 게임 내시균형을 구할 때는 뒤쪽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하시면 돼요. 자, 가나다사가 진입할지 자제할지 오른쪽을 보니까요. 마이너스 1, 0이 되죠? 그죠? 마이너스 1로 안 가고요. 0으로 갈 거예요. 0으로 갈 거니까 위쪽으로 들어오면은 밑으로 내려가겠구나라는 라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 부분 게임 내시균형이 되는 것이죠. 자, 아래쪽으로 만약에 낮은 산출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다사가 진입할지 말지를 정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숫자를 비교하면 됩니까? 오른쪽에 3하고
0을 비교하시면 되죠. 따라서 아래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두 개가 각각의 부분 게임들의 내시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부분 게임 완전 내시균형을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여기 8,0이 있고요. 여기 이제 5,3 보이시죠? 그대로 찾으면 되는데 자, 앞에 있는 거 숫자 보고 H로 갈지 L로 갈지를 결정을 내릴 거 아니겠습니까? 8이 높죠? 8이 높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게임이론은 실제로 기본적인 틀에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레벨에 대해서 막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눈치 게임이라 안 되고, H로 갈 것이냐, L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제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 할 게 없죠. 무조건 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다사는 무조건 진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A, B, C사가 자연스럽게 L로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갖는 기업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 해요. 그렇게 마이너스 치게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뭐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5번 영국식 경매와 제2가격 입찰제 이거 뭐 15번, 16번 풀 필요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죠? 영국식 경매는 올라가다 멈추는 거예요. 올라가다 멈추는 거니까 이거 살에 들어오면 되겠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100을 내겠다. 이제 1순위. 두 번째 순위자는 이제 80을 내겠다. 올라가다 보면 80을 조금 넘으면은 경매가 끝납니다. 그죠? 제2가격 입찰제는 적어놓고 당첨자인데 낼 때에는 80을 내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네덜란드식 경매는 위쪽으로 쭉 따라 내려오다가 이 사람이 오케이 스탑하면 멈추는 거예요. 제1 가격 입찰제는 이 사람이 당첨자고 본인이 적은 금액이 바로 실제로 이제 입찰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이 두 개의 문제는 사실상 굉장히 쉬운 문제라서 이 정도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없지만 이게 현실하고 맞습니까? 100이라는 금액을 들고 간 사람이 100에서 멈출 것 같으세요? 안 그렇다는 거죠. 버텨요. 그죠? 그 유치한 표현이지만 자꾸 기사에 나오니까 가상화폐가 실제로 역사가 되게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용어가 되게 천박해요. 존버가 뭡니까, 존버. 참네, 진짜. 근데 여기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버티다 보면은 이 언저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80쯤에서 타협하고 멈추면은 실제로 결과도 똑같고 대략적으로 오히려 15번, 16번 모든 어떤 그 경매 제도가 모든 방식이 유사한 결과로 갈 수 있다라는 증명법이 있어요. 하지만 요건 이제 우리 준비하는 시험에서 범위가 좀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15번과 16번에 대한 이해만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